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파랑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갑신일주 여명이 되겠는데요. 이제 갑목일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무엇이다? 어떤 금이 이제 많이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에서 이제 금이라는 것은 관성이잖아요. 관성. 그러니까 관성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관다신약이다. 관다신약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다? 청간과 지지가 서로 수간과 통근 작용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이제 간여지동이 굉장히 뭐 고집 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청간지지가 서로 뭐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한층 더 이게 업그레이드된 좀 더 이제 뻥튀기 된 그런 어떠한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그 오행의 힘이 강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간여지동은 아닙니다. 간여지동은 아닙니다만 수간과 통근 작용이 무려 2개나 이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또 이제 시간이랑 이제 연간의 어떤 이제 경금과 신금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다? 일지랑 월지, 신금이랑 유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은 무엇이다? 수간이랑 통근의 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된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투간이라는 것은 어떤 지지 내의 지장간이 청간으로 이제 올라왔다. 청간에 이제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신유라는 어떤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지장간이 무엇이다? 전부 지금 경금이랑 신금으로 위로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통해 있을 때는 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무엇이다? 경금이랑 신금이라는 어떤 청간에 있어서 무엇이다? 통근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 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지지에 이렇게 같은 오행이 있을 때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한층 더 강한 힘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일간 여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다시냐 굉장히 관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제 이름 오행까지 같이 정을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식상이랑 재성이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뭐 운에 따라 뭐 식재간, 화토금 식재감의 뭐 그런 이제 이제 영역으로 이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성 힘이 워낙 이제 반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관다신약이라는 것은 뭐 너무 이제 확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확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관다신약인 반면에 어떤 이제 인성이랑 비겁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잖아요. 없다시피 하니까 무엇이다? 극신약 사주가 되겠습니다. 극신약 사주죠, 이것은. 자, 이제 뭐 화토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음기랑 양기가 이제 뭐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렸다라고 볼 수는 뭐 없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뭐 음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음기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억부용신의 어떤 힘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부용신의 힘이 워낙 이제 왜냐면 극신약이잖아요. 극신약이니까 이런 경우는 조우용신보다는 어떤 억부용신의 힘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한 사주니까 신강한 거니까 수목이 되겠죠. 수목이 이제 억부용신 되겠고요. 조우용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기가 이제 우세하니까 당연히 여기 비겁식상이 되겠습니다. 비겁식상이니까 뭐 목화, 비겁, 비식 이것이 이제 조우용신이 되겠는데요. 워낙에 지금 이제 신강한 게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목의 이제 인성비겁이죠. 이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여명이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방사형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동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음기니까요. 음기도 물론 쏠리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너무 극신약한 사주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또 자주 나오는 사주는 아닌데요. 사실 이제 재성이랑 관성의 비율이 이제 높아질 때, 그럴 때는 무엇이다? 어떤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잘 되긴 합니다. 뭐 식재관으로 물론 이어지긴 합니다만 재생관이 이루어지면서 재생관이 좀 약간 주된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여럿이서 함께 일하는 그런 큰 조직의 이왕이면 이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도화가 좀 많은 타입입니다. 자, 도화가 좀 많은 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같은 거를 설정을 할 때 뭐 대인적인 직업 혹은 서비스업 같은 것과 좀 인연이 있겠다. 좀 사람을 대하는 뭐 그런 쪽 있잖아요. 뭐 그런 쪽과 이제 관련된 뭐 부분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년 기운이 또한 높습니다. 유년 기운 또한 이제 높다라는 것은 12운성에서 절태, 지금 보시면 이제 절태 이제 두 개가 높잖아요. 이 절태라는 것은 무엇이다? 절이라는 것은 끊어질 절이고요. 태라는 것은 뭔가 품을 태, 뭐 아이벨 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새롭게 뭔가를 열어나가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태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아이를 베고 있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과 창의성 있게 뭔가를 발휘를 하는 것, 뭐 그렇게 이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유년의 기운이 높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뭔가 어린아이 내지 뭐 청소년, 뭐 미성년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는 뭐 미약합니다만 어쨌든 뭐 생각하는 쪽이에요. 약간 사고적인 부분들, 그래서 장년의 기운이 약간 있습니다만 청년의 기운은 뭐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무엇이다?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 사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업가 사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인 사주, 어딘가에 소속돼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왕이면 좀 약간 큰 조직이나 폐쇄적인 조직 혹은 뭐 위계화된 조직에 좀 적합한 타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엇이다? 여기에서 어떤 유년 기운이 높다라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뭐 요즘은 사실 대학생도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대학생들도 사실상 좀 미성년자에 좀 가까운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대학생까지도 이제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선 대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학교에 머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이제 총무사무원 같은 것을 이제 그렇게 뭐 하고 있다. 그렇게 또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유년 기운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뭐 어린아이들, 뭐 혹은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좀 대학생까지도 좀 포함을 시킨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유년 기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살려서 타겟팅을 살리는데 이 인기라는 것은 어떤 도화가 높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인적인 직업, 그러니까 서비스 약간 뭐 그런 뭐 민원 창구 같은 것도 좀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인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십성 같은 걸 한번 봤을 때는요, 일단 상관이랑 정제로 이루어집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뭐 약간 새롭고 독창적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롭고 독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콘텐츠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하는 능력,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능력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라는 것은 뭔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쪽에 어떤 재능이 되겠다. 뭐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이왕이면 잘 살리는 직업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어떤 정제라는 것은 어떤 약간 회계나 세무 이쪽하고도 좀 약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총무사무원 쪽, 뭐 어떤 뭐 회계나 재무 이런 쪽과도 상당히 좀 인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과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 아이디어 같은 거에도 기본적으로 좀 능통하신 분이다 보니까 기획 같은 거, 막 교육 기획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한 직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상관이랑 정제 생하는 구조로 가는데, 이제 편관이랑 정관이 이제 같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떠한 조직,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조직으로 친다면 약간 좀 더 빡센 조직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관은 약간 틀에 잡힌 뭐 폐쇄적인 조직, 뭐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관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공무원으로 친다면요, 공무원 친다면 약간 특정직, 뭐 경찰, 소방, 군인 뭐 이런 것들 좀 떠올리시면 되겠고, 혹은 뭐 정무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약직에 해당하는 뭐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다 좀 안정적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무관과 문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거는 다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승진 잘하고 잘 그러니까 뭐 이 업무를 수행을 한다. 뭐 그런 타입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편관정관이 같이 놓기 때문에 뭐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운, 세운, 뭐 이제 월운, 일운이 되겠는데요. 이제 사실 대운 같은 경우가 이분은 좀 약간 이제 초년의 이제 인생을 3분의 1로 봤을 때는 초년이 좀 약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화가 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금관성, 관다신약인 것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그 금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억부용신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운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운에서는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쪽이다 보니까 이때 시기에는 무엇이다. 조화가 좀 깨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조화 좀 이제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가장 높은 어떤 오행십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계명이나 이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운을 뭐 약간 보완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할 수가 있겠다. 초년에 특히 이제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40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뭐 39세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39세에서 이제 49세라는 이 시점에서 크게 이제 슈팅을 하게 됩니다.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비로소 조화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뭔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시기가 되겠다. 그래서 뭔가 악셀을 밟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것은 삶이 조화로워진다, 오행이 조화로워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뭔가 악셀을 밟는 것처럼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 뛰어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게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크게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 시기에 가서 10년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후부터는 무엇이다. 서서히 좀 약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여생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뭔가 약간 비교적 초년보다는 좀 더 약간 조화로운 삶, 그러니까 오행이나 어떠한 뭐 십성, 그러니까 용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이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년을 어떻게 보내고 이 시기 이런 어떤 과도기가 되겠습니다. 이 변곡점의 어떤 이 변화되는 이 시점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어떤 인생의 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49세니까. 근데 뭐 이때 이제 100세 시대니까 또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0세 전후 요때까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대운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세운 그래프는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무엇이다? 초년 39세까지는 굉장히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다. 지역 방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동쪽,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자, 금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서쪽입니다. 서쪽, 금은 서쪽인데,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서쪽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직장을 잡거나 하시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사주적인 원리에 따라서 어떤 용신을 잘 살리는 길이겠다. 일단 이분의 인생에서는 서쪽은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다? 그 외에 서쪽 외의 방해에 대해서는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남쪽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 곡선신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쪽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만, 한번 60세 전까지는 뭐 어쨌든 서쪽만 피하면 무조건 이분은 괜찮다. 서쪽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인생의 중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남 이제 북이 되겠죠. 동남북, 그러니까 동남북인데, 자 여기서 약간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것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뭐 나중을 봤을 때는 사실 남쪽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북 쪽에 정착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동북 쪽에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동쪽에서 많은 영향, 이제 목 기운을 받는 영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자 아까 이제 억부용신에 따라서 수목이었잖아요. 수목이니까 수는 북쪽이고 이제 목은 동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북 쪽이 기본적으로는 베스트 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다소 좀 극단적으로 쏠린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쏠린 사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일단 요 쏠려 있는 오행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화시키는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전학용신을 인정하는 뭐 그런 이제 술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전학용신을 이제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워낙 좀 너무 제한적인 조건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 관성이 넘치는 그런 관다신약의 사주이기 때문에 지역 방위로 봤을 때는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다? 신강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억부용신이죠. 억부용신을 이제 뭐 보완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수목에 해당하는 동북 쪽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잡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쏠린 사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해법을 봤을 때는 이제 용신을 잡는 게 뭐 비교적 명확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에는 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명이나 이사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다신약 사주를 해석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